그러니까 음식에 있는 독소들을 위산에서 충분히 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내려가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혼자 식중독, 혼자 장염 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비타민제 소화 안 되거나 종합 비타민 먹어도 효과 없다 이러시는 분들, 철분제 먹으면 변비만 걸리고 철분 수치 올라가지도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위와 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특별히 위, 장에 정말 숨어있는 전문가를 할 수 있죠. 웰케어 클리닉의 김혜영 원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웰케어 클리닉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일단 위산 저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위산 저하라고 하면 어떻게 위산이 적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위산 과다라서 속이 쓰리고 위산 과다를 억제해주는 약을, 그러니까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시경을 했을 때 장상피 화생이나 위축성 위험을 동반한 것으로 봤을 때 위산 저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저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기능약 환자들, 저희한테 오시는 많은 환자들이 동시다발적인 증상을 가져오잖아요. 피곤하다, 잠 못 자다. 근데 장이 안 좋다, 위가 안 좋다는 것이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그 다음에 식사나 영양제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출발은 이제 위에 대한 부분인데, 환자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화제도 소화가 안 된다. 많죠. 너무, 그러니까 뭐 모든 영양제는 말할 것도 없고, 흔히 말하는 그 소화를 시키려고 줬던 역류성 식도염약 같은 것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위장 치료의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가 위산만 낮출 게 아니라 위산 저하증. 위산 저하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제가 전환을 패러다임을 제가 전환시킨 건 아니고, 이미 이제 기능의학 쪽이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위산 저하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위산의 높은 산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하고 소화에 필수적인 요건이고, 위의 산도가 떨어져서 산성도가 약해질수록 얼마나 많은 질병에 노출되는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위산은 보통 산성도가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pH가 3 이하로 치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저작 활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잘게 분쇄하고, 이게 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소화효소, 펩신을 비롯한 소화효소와 산성도에 의해서 2차적인 소화가 일어나거든요. 위산 분비를 통해서 펩신을, 그러니까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전환시켜서 단백질 소화를 많이 도와주는데, 그런 부분에 소화에 1차적으로 지장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산도가 높은 걸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소독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는 음식 아무거나 다 먹으면 위산의 높은 산도를 통해서 안 좋은 세균이나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산도를 통해서 죽는 박테리얼 사이달 액션이 생기는데, 그거 자체가 블로킹 되는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산도가 높아야지 철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뭐 셀레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잘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비타민제 소화 안 되거나 종합 비타민 먹어도 효과 없다 이러시는 분들, 철분제 먹으면 변비만 걸리고 철분 수치 올라가지도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위산 저하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높은 산도가 있어야지 위식도 역류 방지를 해주는 스핀터, 이렇게 고무줄과 같은 스핀터가 있는데 그게 잘 조이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위식도 역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몸속에 많은 그 소화 효소가 있잖아요. 네. 췌장에서도 나오고 가장 강력한 소화제가 위산인데, 이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이유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게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분비되는 것은 아니고, 음식이 들어가면 쫙 분비되었다가 소화시키고 나면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식후에 분비가 되는데요. 위산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 또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노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모든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공장에서 출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소화효소 분비도 떨어지고 위산 분비도 적절하지 않고 위산의 양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모르는 스트레스 때문에 위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에 굉장히 많은 헬리코박터 감염,
그리고 내시경하면 대부분 보실 수 있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등으로 인해서 위벽에 문제가 생겨서 위산분비에 실제적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속 쓰리고 위가 안 좋다고 하면 항상 처방되는 약이 제산제잖아요. 산을 줄이는. 오히려 위산약을 먹고서 억제제를 먹고서 소화가 안 됐다. 네, 많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산제나 그런 위식도 역류 약을 통해서 위산 분비가 평소에도 별로 많지 않은데 억제되기도 하고, 항생제나 진통소염제를 통해서도 오히려 2차적으로 위산 저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워낙 우리가 이제 위내시경을 많이 하니까 그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내시경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는 그 해부학적으로 이 위와 식도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그 소견을 가지고 이제 식도염을 진단하는데, 그게 현재 액티브하게 위산이 넘친다 그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동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약 또는 위산 저하약을 쓰니까 오히려 소아 환자들이 약 때문에 소화제,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만 포함해서 위산 억제제를 쓰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아마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위험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런 약을 반드시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위산 과다가 아닌데 위산 저하도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내시경적 소견을 통해서 제산제를 처방받아서 오히려 좀 소화가 더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위산 저하를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위산 저하가 있으면 위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관련돼서 어떤 증상 또는 진단, 질환? 그쵸. 있나요? 그러니까 산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음식들이, 제가 아까 소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있는 독소들을 위산에서 충분히 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내려가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혼자 식중독, 혼자 장염 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음식물의 소화가 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위를 지나 소장에서 심지어 대장까지도 내려가서 괜히 블로팅, 가스가 차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나 시보와 같은 소장, 대장에 많이 있어야 될 미생물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소장으로 많이 건너가 소장이 불편한 증상, 블로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승전 장이잖아요. 네, 요즘은 장이 이제 자가면역도 악화시키고 피부 질환도 악화시키고 뇌도 연결시키는데, 장 치료를 하다 보면은 꼭 이 위산 저하증이 커플링처럼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위를 좋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장도 좋아진다는 게 아마 오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과 연관된 자가면역 질환, 습진, 아토피, 피부 질환, 그리고 만성 대사성이나 당뇨라든지, 그리고 철분 흡수나 비타민 C 흡수 이런 거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결핍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성분들 많죠. 우리나라 잘 사는데도 40대, 50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자분들 빈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고기를 안 먹어서 또는 철분 섭취를 안 해서일 수도 있지만, 위산 저하로 인해서 그런 걸 먹어도 몸에서 쓸 수 있는 상태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결핍성 빈혈이라든지 만성적인 어지러움증, 그리고 갑상선 질환, 소화기지 질환은 다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산 저하는 이제 의심해 봐야지 알 수 있는 질환이라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위산 저하를 꼭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산 분비, 위산을 희석시키는 과다한 곡물이나 물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최대한 내가 먹는 음식물과 소화 요소 또는 위산에 접하는 표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